친구보다 10년 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친구보다 10년 젊어진 만큼 피부가 젊고 건강하면 여러분의 몸도 10년, 20년 친구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오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가 친구보다 10년, 15년 젊어지려면 피부를 급속하게 노화시키는 노화의 원인이 있어요. 뭐냐?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햇빛이에요. 햇빛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햇빛을 철저히 피해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네. 그거 하시면 피부 입장에서는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는 피부 온도는 31도예요. 우리 체온은 몇 도죠? 36.5도잖아요. 피부 온도는 31도입니다. 31도에 피부가 가장 기능을 잘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피부에는 엄청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요소들이 31도에 가장 활성이 높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피부가 건강한데 피부 온도가 햇빛에 나가려면 금방 40도가 되고 찜질방에 들어가면 40도가 되고 히터를 조이면 40도가 되면 피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가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본 거는 요즘 같은 여름쯤에 햇빛에 나가면 햇빛도 받고 피부 온도를 올리는 적외선도 받아요. 그래서 피부가 노화되는데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는 우리가 광노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80%. 적외선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열노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20% 피부를 늙게 만드는데 공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외선 때문에 80%, 적외선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피부가 노화되는 게 20%다. 이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이 여성이잖아요. 반이 여성. 지금 반 이상이 50세 이상의 여성인데 우리 여성은 50세가 되면 폐경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월경이 멈추고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레벨이 확 떨어져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을 비롯해서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뼈도 콜라겐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뼈에서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젊어 보이는데 폐경 이후에는 1년에 콜라겐이 2%씩 우리 몸에서 감소되는데 폐경 이후에는 5년 동안 30%의 콜라겐이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이 호르몬 결핍에 의한 갱년기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면 우리나라 폐경학회, 폐경을 연구하는 산부인과 의사, 내분비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폐경학회에서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10년 동안은 무조건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60이 되면 계속 받는 게 좋은데 혹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있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랑 잘 상담해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계속해도 된다 그러면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 피부가 엄청 늙어요. 담배가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늙어요. 우리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는 게 자외선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렇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화상 입잖아요. 이게 자외선이 피부에 염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화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어떤 분이 레이저 치료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굴에 레이저 치료를 하면 레이저 때문에 염증이 엄청 생겨요.
특히 자외선 A나 B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나면 피부가 노화. 그 다음에 이 할머님, 제가 양평에 있는 노인정에서 배웠는데 얼굴에 주름이 엄청 이쁘게 많이 붉게 생겨 있어요. 제가 할머님 우통 좀 벗어보세요 했다가 엄청 야단 맞았는데, 아무튼 우통을 벗으시게 한 다음에 제가 사진 찍는 여기하고 햇빛이 얼마나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 할머니가 평생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햇빛을 가리고 관리를 하셨으면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피부암이 생겨납니다. 사이토카인 농도가 높아져요. 그것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간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콩팥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뇌로 가서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에 해만하는 데서 신경을 만드는 걸 억제해서, 물론 그 실험은 생쥐를 갖고 있지만 생쥐의 기억력과 생쥐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가 안 되니까요. 내 피부가 건조해졌구나. 다시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 물질을 내요. 그 물질이 각질 세포도 더 만들게 하고 지질도 더 합성하게 하고 당도 더 합성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부가 가려운 이유가 피부가 건조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만들어져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는 것까지 좋은데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똑같아요. 자외선을 받는 것처럼 간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콩팥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뇌로 들어가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해만에 작용해서 신경도 안 만들어가지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을 몇백 명 모아가지고 반은 보습제를 열심히 하루에 2-3번씩 바르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고 반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바르면 바르고 말면 말고 이렇게 두 분을 나눠서 3년을 관찰했더니 보습제를 열심히 강제적으로 바르게 했더니 그 분에서는 인지 기능이 전혀 나빠지지 않고 보습 크림을 많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더라.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뇌 영양제다. 자외선 차단제는 뇌 보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피부가 건조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게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만 때를 미세요 혹시? 때를 미시면 한번 쫙 밀잖아요. 이 각질 세포가 한 5층은 확 없어져요. 2번 밀잖아요. 돌돌 말려나오죠. 10층은 확 없어져요.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누 거품 수건을 써가지고 비누 거품을 막 문지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지질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비누 거품은 딱 10초만 하시는 거예요. 딱 10초. 1, 2, 3, 4, 5, 6, 7, 8, 9, 10. 그만 물로 헹궈내셔요. 그래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서 만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피로 흘러 들어가서 뇌에 작용해서 인지 기능이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게 그렇게 나빠요. 피부를 노화시키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때밀지 마세요. 샤워는 약산성 세정제로 물로만 해야지 비누는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요. 땀이 더럽습니까? 저는 땀이 더러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샤워를 물로만 해요. 운동하고 나서. 그게 피부과학적으로 옳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내 습도를 높여야 돼요. 방 안이 건조하면 빨래가 잘 마르듯이 피부도 잘 말라요.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 맞추는 게 좋다.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다. 가렵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다. 그러면 하루에 2번 계속 바르시는 게 피부를 항상 건강하고 젊게 만들고, 그러면 뇌도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나 이미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가렵다. 그럼 하루에 4번 바르셔야 돼요. 딱 집어요.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제가 이걸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잘 주무시면 됩니다. 피부는 자는 시간 동안 재생되고 치유되고, 손상된 게 있으면 낮 동안 손상된 게 있으면 낮 동안 피부 장벽이 망가진 게 있으면 자는 동안 다 치유돼요. 그리고 손상된 게 있으면 세포가 재생돼요. 자는 동안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100년 사는데 나는 하루 8시간 잠으로 인생을 소비하는 게 아깝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하나만 아시고 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루 8시간을 주무셔야 나머지 깨있는 사람 시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잘 먹기. 피부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항염증,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많은 음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니까 식물에 이런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런 걸 여성들은 많이 먹으면 좋고, 특히 당뇨기가 있거나 당뇨 환자인 것도, 정상인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인데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이 있어요.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당부가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을 당부가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당부가 지수가 낮은 음식을 골라 드시는 게 좋지, 흰쌀밥, 흰떡, 설탕, 꿀 이런 거 안 좋아요. 시리얼, 식빵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라면 이런 거 맛있긴 한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지방도 건강한 지방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부에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당부가 지수가 높은 거, 그 다음에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아쉽게도 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음식, 항염증, 비타민 성분이 풍부한 음식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에는 비타민 C, E, 니코티나마이드 여기 많은 음식이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페놀에는 플라보노이드, 비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나뉘고, 플라보노이드에는 녹차에 많이 든 카테킨, 콩이나 이런 데 많은 이소플라본, 비플라보노이드 국가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봤는데, 가려움증의 원인이 피부가 건조한 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그게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고, 영양제 하나라도 드시는 분, 여긴 거의 없네. 대부분 하나는 다 드시고 10개 드시는 분이 계세요. 다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공장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산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다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요즘에 이런 농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비타민 E 있어요. 비타민 토코페롤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를 사람들이 암을 예방하겠다, 또는 심혈관에 좋다 그래서 심혈관을 예방하겠다, 이거 많이 먹었는데, 미국 보건국에서는 심혈관 환자와 암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복용하지 말라. 왜? 비타민 E를 먹은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전립선암이 엄청 많이 증가하더라. 암을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전립선암이 안 먹은 사람보다 더 증가. 그 다음에 심혈관을 앓는 사람이 심장병이나 뇌를 보면 비타민 E의 화학식이 있어요.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질소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질소 몇 개 뭐 이렇게 알죠? 화학식 알잖아요. 물론 H2O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비타민 E의 화학식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그렇지만 탄소의 위치, 수소의 위치, 질소의 위치 그게 정확히 자연에 있는 비타민이랑 똑같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도 만들긴 하는데 전혀 다른 거 7가지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비타민 E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똑같이 만드는 한 개는 오케이. 하지만 나머지 7개가 나쁜 거예요. 제가 이 복장 있잖아요. 이 복장을 하고 우리나라 오늘 같은 계절에 11시에 10분 나가 있으면 10,000단위가 만들어요. 6,000단위가 필요한데 10분만 밖에 나가 있으면 10,000단위를 이 복장으로 만들어요. 내 얼굴이랑 손등이랑 자외선 차단제를 발란다. 그래도 만들어. 그래서 웬만큼 활동성이 있으신 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비타민 D가 결핍되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철저히 하는데 이제 음식으로 하겠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우유입니다. 우유 한 잔에 100단위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2,000단위가 필요하니까 20잔 드시면 되는데 힘들잖아요. 20잔으로 그래서 음식으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다 채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햇빛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 키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가정의과 선생님들이 골다공증을 막고 골절을 막기 위해서 햇빛을 많이 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식을 전수하는 거예요. 햇빛은 철저히 차단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햇빛이 노화의 죽음이고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고 부족해질 수 있는 건 저처럼 영양제 형태로 일주일에 한두 알로 보충해라. 이게 WHO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술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생맥주 500cc 먹으면 소변 500cc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물 500cc를 추가로 드셔주세요. 커피, 녹차 이런 것도 다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먹으면 물을 그만큼 드셔주셔야 된다.